그러니까 9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주차하고 10주차 수업은 요 4장 문학과 소통 역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9주하고 10주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9주하고 10주차 수업에 4장 문학과 소통 역량을 배우고 그 다음에 김혜란의 나는 편의점에 간다가 그죠? 9주 1차시 2차시 하겠습니다. 물론 2차시에는 그죠? 대면 수업이 되겠죠. 수업이 되고 자 우리가 4장에는 4개의 작품이 있다 그랬죠. 4개의 작품이 있는데 2개의 작품만 쓰면 되겠습니다. 10주차 작품이 이태준의 복덕방입니다. 10주에 1차시하고 2차시가 있고 2차시도 역시 그죠 우리가 대면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는 김혜란의 나는 편의점에 간다 하고 이태준의 복덕방에 대한 그 작품 소개를 통해서 문학과 소통 역량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학과 소통 역량이니까 4장에 대한 전체 설명을 좀 드리면 요 내용이죠, 그죠? 요 내용을 먼저 간추려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4장이죠.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소통 역량이죠. 자, 소통 역량은 나를 그죠? 나를 소통의 공간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소통 있고 여기 이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기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공동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인간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인데 먼저 나를 그죠? 소통하는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보시면은 이성적 이해 잠시만요. 이성적 이해와 감성적 공감입니다. 나의 이성적 이해와 감성적 공감이 더해질 때 공동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 사회를 어떻게 보냐니까 현 사회를 보시면 공감을 그죠? 우리가 현 사회에 지금 보시면 공감을 어떤 개입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옆에 사람에게 그죠? 공감을 표시하면 개입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통을 갖다가 간섭으로 보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면은 간섭으로 여기는 현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바라봄을 어떻게 봅니까? 바라봄을 노려봄으로 보는 거죠.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면 그 사람과 그죠? 어떤 소통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나를 노려본다 해서 그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사회. 자, 공동체 사회를 어떻게 보냐니까 경계와 배제의 공간으로 보는 거죠. 경계와 배제의 공간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자, 현 사회가 이제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그죠? 사실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공감하는 사회, 그 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사회, 그 다음에 서로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의 사회, 그 다음에 공동체 사회를 이뤄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갈수록 그죠? 이런 공감은 개입으로 받아들여지고 소통은 간섭, 바라보면 노래보험, 공동체 사회는 경계와 그죠? 배제의 공간으로 점차 변해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의 결과가 그죠? 자, 이렇게 변화되는 결과가 뭐가 되냐니까 비통합적 사회에 자, 비통합적 사회로 발전하게 되고 이 비통합적 사회에서는 뭐냐니까 개인이 고립되는 거죠. 개인이 외로워지는 현상이죠. 개인의 그죠? 고립감과 소외감이 치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통합적 사회는 통합하지 않는 사회니까 개인을 우선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개인의 어떤 고립감이 높아지고 소외감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SNS를 통해서 그죠? 소통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은 그 속에서 그죠? 남아있는 것은 혼자라는 거죠. 혼자고 그 혼자에 대한 고립감과 소외감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 현상이 이제 타인의 고통에 그죠? 이러한 또 현상에 대해서 자, 타인의 고통에 그죠? 무관심하는 거죠. 타인의 고통에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뭡니까? 간섭으로 생각하고 개입으로 생각하고 그죠? 이런 현상 때문에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그러한 뭡니까? 사회로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사항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소통을 하기 위한 거죠. 필요한 거죠. 나를, 공동체에서 소통하는, 그죠?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첫 번째로, 소통을 통해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소통을 통해 자기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다 보면은 그죠? 소통이 필요함을 느끼고 더욱더 소통으로 노력하는 그 자기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따로 홀로보다는 같이 하는 가치를 지향합니다. 따로 홀로보다는 그죠? 따로 홀로보다는 같이 하는 그죠? 같이 더불어 그죠? 행동하는 거죠. 같이 하는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인을 통해서 자기가 그죠? 따로 하고 있는지 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웅호걸식 리더십보다는 또는 뭡니까? 독불장군식 그죠? 독불장군식 주장보다는 그죠? 집단 지성의 가치와
자, 집단지성의 가치와 민주적 소통이 그죠? 중요함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웅 호글식 리더십 또는 독불장군식 그죠? 나를 따라가는 식으로 혼자 그죠? 독불장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럿이 모이면은 아이디어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집단지성의 가치와 민주적 소통이 중요함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 역량은 우리가 소통 역량을 우리가 할 때 그죠? 윗사람에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랫사람에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그죠? 주로 설득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론 자신감도 있어야 되겠죠. 자신감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솔직성, 거짓이 반론하면 안 되니까 솔직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청할 수 있는 자세, 그 다음에 예의, 그죠? 이런 것들이 주로 윗사람과의 소통할 때는 설득력하고 자신감, 솔직성, 경청하는 자세, 예의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를 포함해서 그죠? 동료나 아래 사람과의 소통할 때는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명확해야 되겠죠. 명확성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감정 조절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질이 안 돼서 그죠? 막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정 조절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이 돼야 되겠죠. 겸손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청이 있어야 되겠죠. 경청은 그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람이든 윗사람이든 그죠? 경청하는 자세는 그죠? 소통 역량의 기본되는 역량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그죠? 하고 소통할 때에 그 키워드들이 이렇게 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윗사람과의 소통은 설득력, 자신감, 솔직성, 경청하는 자세, 예의 바른 자세. 아랫사람이나 뭐 친구 동료들하고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그 다음에 좀 유머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정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에 대해서 그죠? 막 하는 일은 뭡니까? 감정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는 자세, 그 다음에 경청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타인과 또는 사회에서 그죠? 소통할 수 있는 키워드나 또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잠시만 나가게 되니까 나가게 하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대학에 협력인성을 갖춘 세계 시민을 양성한다는 교육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통 역량은 우리 대학이 교육을 통해 배양하고자 하는 주된 핵심 역량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성적 이해와 감성적 공감, 앞에 이야기했죠, 그죠? 이성적 이해하고 감성적 공감을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야말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하나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원래 소통, 공동체라는 것은 원래 그죠? 소통에서 비롯된 말이고, 공동체의 건강성은 구성들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전제로 유지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마틴 부머, 그죠? 하나 배우면 되겠죠. 마틴 부머는 대화를 통해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친밀한 소통을 쌓아갈 때 진정한 상호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험에 낼 수 있겠죠, 그죠? 대화를 통해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친밀한 소통을 쌓아갈 때 진정한 사후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냐? 마틴 부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죠? 여러 가지들 이제 있죠. 직장, 학교,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일상의 모든 공간이 부드러운 바라봄의 공간에서 날카로운 노래봄의 공간으로 바뀐 조례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그죠? 뭐 몰래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발생한 것들이 또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됨으로 해서, 그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바라봄이 따뜻한 바라봄이 아니라, 그죠? 차가운 어떤 노래봄에 또는, 그죠? 경계해야 되는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을 본질로 하는 공동체 사회가 경계와 배제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눈과 귀를 이제 닫아버리게 되는 경우죠. 이런 거는, 그죠? 사회적으로 많이 있죠. 제가 의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타인의 어려움을, 그죠?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역으로, 그죠? 그게 이제, 도움이 아니라, 잘못된 해침으로 또, 그죠? 바뀌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 통해서 많이 보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런 사회가 더욱더, 그죠? 이런 뭡니까? 타인의 고통에 눈과 귀를 닫게 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통합적 사회에서 개인의 고립감과 소외감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이런 사회로 점점, 그죠? 변해간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죠? 따로 홀로보다는 같이 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그죠? 이런 사회가 우리가 소통 역량에 중요한 사회고, 그 다음에 오늘날 뛰어난 개인의 역량보다는, 한 사람의 뛰어난 역량보다는, 그죠? 구성 간의 팀워크나 상호 소통이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지성이나 집단 창의성이 지목받는 시대에 영웅호걸식 리더십, 독불장군식 주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허다한 문제를 반대로 일으키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단 지성의 가치와 민주적 소통이, 그죠? 보편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소통 역량은 특히 직장 공동체에서 적극적이고 원만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윗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 자신감, 솔직성, 논리성, 경청, 예의, 의도 파악 등의 능력을 발휘하고 동료와 아랫사람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배려, 유머, 명확성, 감정 조절, 겸손, 경청 등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모두에게 환영받는 인재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본장에서는 소통 능력의 이해와 토론의 적절한 4개의 텍스트를 학습하게 되고 그 중에서 우리는 2개를 선택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이 김혜란의 나는 편의점에 간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편의점이라는 소통 공간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단절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 작품에 대한 학습 활동을 통해 소통에 대해 본질적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작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이 이태준의 복덕방입니다. 이 복덕방은 근대와 현대에는 물론 고대 시대에도 세대 간 단절과 몰이에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다는 걸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이 작품에 대한 학습 활동을 통해 가까운 사이로서 잘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일수록 물론 가족도 포함되겠죠.
더 깊은 단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개 작품 우리가 다룰 텐데, 요거는 이제 참고 사항으로, 그죠? 세 번째 작품은 초현실주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죠? 내용의 중간에 발전된 내용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흉측한 벌레로 변해 의사소통이 단절된 채 방 안에 틀에 박혀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작품에 대한 읽기와 학습 활동을 통해 소통과 단절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라는 작품입니다. 자, 책이 있으니까, 그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고, 그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좀 이해가 어려우면, 그죠? 원래, 그죠? 작품이죠. 요것도 이제 번역된 작품이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작품은 구론의 어부 이야기 등 중국의 짧은 산문 2편과 시 2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일이 진정한 소통에 이르는 첩경이라는 점, 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인위적 노력보다는 더 나은 소통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체험해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 훑어봤는데 이번 학기는 그죠? 가장 소통하고 근접할 수 있는 작품 2개. 나는 편의점에 간다. 그 다음에 이태준의 복덕방. 이 2개를 가지고 여기 그죠? 9주차 때에 우리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죠? 10주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 소통의 역량은 이 2개 작품으로 우리 소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혜란의 나는 편의점에 간다 라는 그죠? 작품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란은 2002년 작품 그죠? 대상도 2010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2002년 1회 대산대학 문학상을 수상하여 창작과 비평의 작품이 실려 등단했습니다. 2010년에 침묵의 미래, 바깥은 여름, 너의 여름은 어떠니와 같은 작품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동시에 작품성도 인정받았습니다. 김혜란의 소설의 특징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일상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다양한 인물들이 겪는 도시 생활의 힘겨움을 작가 특유의 상상력과 유머 감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김혜란의 소설집 사실은 그죠? 그 작품은 소설집 달려라 아비라는 그죠? 안에 있는 작품 중에서 나는 편의점에 간다라는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달려라 아비라는 것은 뒤에 그 앞에 제목하고 작품 소개할 때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편의점에 간다 이외에도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작가 특유의 시선으로서 포착해낸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요 달려라 아비 안에 하나의 작품이 나는 편의점에 간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미니 홈피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 공동주택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과 소통 단절, 은행 잔고와 언제 화장지가 떨어질지 걱정하는 현대인의 생활 그 자체를 세밀하게 포착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과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뤄내고 있습니다. 우리 작품 나는 편의점에 간다는 큰 거리뿐만 아니라 골목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편의점이 차지하고 있는 현대도시의 모습을 공간으로 배경하고 있으며 편의점은 현대사회를 응축해 놓은 일상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이 체계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편의점을 현대인은 매일 반복적으로 드나들죠. 무엇보다도 편의점은 혼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시간에 오해받지 않고 생필품도 쉽게 구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에 있어서는 그저 없어서는 안 될 즐겨 찾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서 총 3개의 편의점이 등장하고 1개의 포장마차가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이 되고 소설의 내용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한 대학생이 편의점 업주와 종업원과 나누는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시작되며
대학생인 나는 물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고 가는 대화에 항상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 이제 부담을 느끼게 하는 과정들이 책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 뭔지를 보면 되겠죠. 제가 빨간 줄로 그죠? 줄을 끊었게 됐습니다. 주인공은 거짓으로 대답을 하거나 둘러대다가 결국 몇몇의 편의점과 포장마차의 발길을 끊게 됩니다. 자, 요 이유도 아마 책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이유도 책 내용에 있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마침내 주인공은 큐마트라는 편의점을 단골로 정하게 됩니다. 그 단골로 정한 이유가 그죠? 앞에서 알겠듯이 그죠? 질문이나 자기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런 간섭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유인적 큐마트 점원은 간단한 인사와 물건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최소한 관심을 편하게 느끼며 어느 정도 단절된 관계에 익숙해진 인물이다. 그렇죠. 자, 그러나 주인공의 소통 방식에는 이제 책 내용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그죠? 그런 소통 방식에는 작가는 두 가지 사건을 추가하여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냐니까 주인공이 지금 그죠? 편의점과 포장마차를 들이면서 자기만의 어떤 소통 공간으로 싫어하는 것은 이렇게 가지 않고 자기에게 소통이 될 만한 자기 유리한 쪽에 이제 큐마트라는 곳에 이제 단골로 가게 되는데 그 자기의 어떤 선택이 있죠, 그죠? 의문을 이제 던지는 게 이 작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 던지는 게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니까 자기는 자기만의 소통으로서 이 편의점 마트의 직원들과 그죠? 소통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은 이 두 개의 사건으로부터 이 소통이 되지 않았고 자기만의 어떤 소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니까 상경한 동생에게 방 열쇠를 전달하기 위해 편의점 점원에게 이제 부탁을 해보지만 주인공의 생각과 달리 자주 이용하던 큐마트 점원은 주인공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책에 보시면 손님 죄송하지만 삼다수나 디스는 어느 분이나 다 사가시는데요? 라는 아르바이트생의 대답 속에 현대인의 무심함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은 주인공이 그죠? 자주 이것을 사감으로써 자기는 그죠? 이 큐마트 직원하고 잘 아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편의점에서 한 여고생이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다가 차에 치였지만 사고 후 길거리에 방치된 여고생에게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다른 이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민낯 그 자체를 보여줌으로써 작가는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현대 소통 방식에 대한 독자들에게 의문을 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의문에 대해서 그죠? 자유로운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소통 방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대면 소통이 주를 이루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직접적 만남이 없이 그죠? 여러분들 많이 하죠? 문자나 영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소통 방식이 있으면 오히려 소통이 잘 되어야 하지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통 방식이 많다 해서 그죠? 꼭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방향적이거나 꽉 막혀버리든가 아예 교류가 없으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은 막힘이 없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막힘 없이 이야기가 오고 갈 때 그 관계는 비교적 매끄럽게 유지될 수 있고 그런 관계들로 구성된 조직이나 사회는 막힘없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편의점이 온 동네를 차지하는 이전 동네 어귀에 자리 잡고 있는 가게에서 주인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이상의 측면이 있었다는 거고 상품과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다양한 형태로 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길이 막혀버리게 된다면 현대인의 삶은 점차 고립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소통의 현실을 보여주는 소설 나는 편의점에 간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의 길을 열며 현대사회를 살아가야 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이다. 라고 이제 해서 우리 책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추가적인 설명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죠? 그죠? 앞에 설명했던 것을 하겠습니다. 달려라 아비에 있는 내용이고, 그 안에 단편 9편이 실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나는 편의점에 간다 합니다. 그죠? 자, 여기 설명은 이제 대충 했으니까,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네, 이거 제가 시간이 나면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빠듯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수업인데, 그죠? 나는 이제 편의점에 간다는 달려라 아비입니다. 아비는 이제 아버지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9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9개 작품이고 두 번째 작품 나는 편의점에 간다라는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읽기는 그죠? 우리 대면 수업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30분 좀 넘었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소통 역량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나는 편의점에 간다에 대한 이제 의미를 설명했고, 그죠? 대면 수업에서 뵙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